반갑습니다. 서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지금 순서로는 맨 마지막 에 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먼저 뵙고 싶어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아무래도 이게 윈터 스쿨이고 윈터 스쿨에서도 수학이 갖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다른 과목이랑은 또 달리 수학의 경우는 분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분반을 하는지 그 기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만 10년 이상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도 수업을 하지만 여기 아래에서 일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서 각 학원에서 모두 최상위 반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우선 윈터스쿨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수학의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목이랑은 달리 사실 모든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그 어떤 공통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보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데 그냥 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야 이런 개념이 있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난이도 구분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자, 각 반의 난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게 될 심화반은 보통 일품이랑 블랙라벨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다룬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조금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사실 저는 좀 공부 잘 한다라는 아이들도 당연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그 아이들의 구멍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점수로 보이는 아이들의 실력과 실제로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볼 때의 그 구멍은 분명한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로는 저희가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다 보니 단순히 야 너는 성취도가 이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뭐 레벨의 문제는 한번 풀어봐 이런 성격으로 수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정말 기초 개념부터 다시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항들의 난이도가 확실히 조금 더 높은 것까지도 다룬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력반의 경우와 기본반의 경우는 사실 이게 선생님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략적인 평균적인 어떤 난이도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일단 진행하기 전에 한 12월 초 정도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뭐 심화반으로 갈지 뭐 아니면은 기본반으로 갈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심화반이긴 한데 테스트 결과로는 심하긴 한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반을 조금씩은 조율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이렇게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어떤 분이 맡게 될지 이런 것도 분명히 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거라 보고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윈터스쿨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진행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각 반을 맡게 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갈지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 기회에 다 이렇게 오셔서 한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원하는 답변을 한번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심화반을 저는 맡았다 보니 뭐 다른 그 레벨보다는 심화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봐서 심화반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수업과 모의고사, 과제가 있을 텐데 각각의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업 시간에는 기본 개념을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한 아이들은 약간 문제를 경험으로 좀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풀어본 건데, 이거 옛날에 어떤 학원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신 건데. 근데 이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개정된 이 교육 과정에서는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단원의 그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행렬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고 1학기 과정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단원이 이렇게 달라진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눈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1단원이 다항식이고 2단원이 방부등식이에요. 공통수학 1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단원이 원래는 도형의 방정식이었는데 그 자리에 경우의 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행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원이 엮여서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행렬에 방정식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다항식 문제인데 경우의 수 문제랑 콜라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까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기출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로 보는 문제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어내려면은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저는 수업의 목표로 잡고 있고 수업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도 다루면서 문제 읽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쉽게 낼 거예요. 너무 어렵게 내면 아이들이 오답 관리도 힘들어지고 자신감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제의 경우도 뭐 수업이나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내서 뭐 10문제의 과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7문제 정도는 풀어낼 수 있도록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이제 적어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효율적 문제풀이를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수학 선생님들은 문제를 정말 잘 푸세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잘 풀고 정말 좋은 풀이를 아무리 경험을 해도 막상 집 가면은 허탈해요. 나는 왜 안 되지?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 있을 때는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의 쇼맨십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집 가서 자기들이 공부를 할 때는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문제풀이를 쓴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공부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나 또 경험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사실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풀이가 좋은 거야라고 말하기 전에 왜 좋은지에 대한 구성을 수업 시간에 녹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정 주제의 그 문제를 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먼저 풀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나름의 풀이대로 막 답이 나와요. 그럼 그 중에는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오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의 풀이를 보지 않고서도 사실 어느 정도 되면 한 요 정도까지는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기준이 있기는 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이렇게 풀면 나올 거야라고 하면 아이들은 맞아, 나 저렇게 풀었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예스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차수 한 단계 높이거나 문제 표현을 조금 바꾼 문제를 바로 연이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까 했으니까 그거대로 똑같이 해봐야지 했는데 아이들이 당황하는 거죠. 안 풀려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차수 하나 높이는 것 차이가 뭐가 대수겠어 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게 차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아니야. 이런 풀이보단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이거대로 해보자. 그럼 아이들이 와 좋아라 해요.
근데 그 다른 풀이를 통해서 정말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다시 풀면 훨씬 쉽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정말 몸소 체감을 하는 거죠. 이 풀이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문제는 무조건 내가 복습해야겠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해요. 아이들이 아직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리게만 보이고 정말 철없어 보이고 공부 안 할 것 같고 하지만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유형 문제를 정말 지독하게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단순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라는 것보다는 그 문제 자체를 조금 더 변형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에게 실전 문제를 조금 더 경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네 번째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고등 내신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시중 문제지를 정말 많이 풀고 그냥 소위 실력 정석도 몇 회독을 하고 그렇게 시험을 봐요. 근데 이 근방에 있는 그 좀 시험이 어렵다라는 학교들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럼 아이들도 멘탈이 깨져요. 아니 나는 분명히 블랙라벨도 풀고 뭐 네이신 하이엔드 TOT 별의별 거 다 풀었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근데 아이들의 막상 문제를 푸는 그 생각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에 의존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냐면 아마 너희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무조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틀어서 낼 수밖에 없죠. 그래야 맞추는 아이가 있고 틀리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많이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채점을 할 때는 야 이거 맞았다 이거 되게 쉽네 라고 풀지만 막상 채점해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내거든요. 문제지에선 경험하지도 못했던 문제를 내다 보니 이런 정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읽어내는 습관, 요거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맹목적으로 그냥 숫자만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산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수학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제대로 읽어가면서 조건들 엮기도 하고 추론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안 합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그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립방 정식 문제긴 하죠. 그 머리를 봤더니 머리가 전체 그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참고로 개도 있고 닭도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봤더니 머리가 전체 몇 개더라. 다리를 봤더니 다리는 또 몇 개더라. 이랬을 때 개는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시나요? XY도입니다. 근데 수학은 이게 아니에요. XY를 왜 주죠? 이거는 아이들이 학습한 거죠. 이것도 경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처음 보는 문제에서는 추론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면 대충 개랑 닭이 몇 마리씩 되는지 한번 가정은 해보자. 맞을까? 아니네? 조금 바꿔볼까? 이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푼 다음에 나중에는 야, 수학 개념에서 이걸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 라고 전달해 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XY. 그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몇몇 학교들은 이제 진짜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데 그 문제들이 해설만 딱 놓고 봐도 진짜 A4용지 한 장을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낸다고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일단 펜을 놔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추론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최상위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내신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수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 오답 리뷰를 제공해 드린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학생들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답 리뷰도 있습니다. 심화반의 수업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제일 먼저 지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보고, 그리고 내용 학습을 2시간 정도 한 이후에 그리고 모의고사로 공부했던 내용들도 한번 복습하는 효과를 보게 되죠.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는 누적 심화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그 정규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각학원에서 화목반의 정규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반 아이들의 실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타 다른 소위 뭐 탑반이라고 불리는 학원들과 병행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아마 어머님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학원들입니다. 굵직굵직한 학원들, 거기서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뭐 병행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그 학원은 일단 끊고 저에게 온 아이들도 있고 또 반대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실력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외대부고 기출을 봤어요. 외대부고 작년 2학기 중간고사를 그대로 출제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점수 100점이 나왔고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잘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에겐 맞지 않는 옷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실력, 점수 이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만 막 이렇게 받아서 가고 싶은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같이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지가 있고 현재 성취도가 어느 정도는 된다. 그러면은 입반 테스트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 메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적어 드렸고, 화면으로 보시는 곳도 있지만 그 팜플렛 보시면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모의고사 구성이랑 클리닉인데, 일단 클리닉의 경우는 수업 전후로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이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6시에 딱 맞춰 오는 게 아니라 5시까지 아이들이 보통 오고, 그때 지난 과제에서 몰랐던 것들을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저랑 뭐 저 또는 이제 조교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질문해서 해결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0시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제 개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로 다 같이 이동해서 당일 모의고사에 대한 뭐 오답들, 그리고 저는 매번 서술형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의 오답까지를 다 고치고 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 뭐 대수, 미적분, 원 이런 것까지 공부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1월부터 내신에만 매달리게 되면은 아이들은 내신도 못 잡고 선행도 못 잡아요.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1월 정도까지는 1월이라고 하더라도 심화 모의고사를 3번 정도를 일단 보고, 그 심화 모의고사라고 하면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1까지를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현재 정규반은 미적분 2 실력 과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확통까지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그런 부분까지 선행 나가지 못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경우는 그 문제들은 이제 풀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한 번 정도는 실제 고등 내신 기출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요일에 봤다라고 말씀드렸던 외대부고 기출도 매번 그 기출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텀이 온 거죠. 사이클이 돌아와서 그 앞에는 3번의 심화 모의고사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두 문항을 보고 있어요. 이 서술형은 실제 고등학교에서 출제됐던 서술형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서술하라라고 말을 하며 채점 기준도 그 학교에서 제시했던 채점 기준 그대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학교들도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 문제를 낸다고 하면 뭐 휘문고도 내지만 지난번에는 과학고 기출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내지도 않았겠죠.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낸다. 이렇게 매번 모의고사는 심화 모의고사 1번, 서술형, 그리고 내신 기출 1번, 또 서술형, 이렇게 2번의 시험을 보고 가게 되죠. 이거는 제 이제 정규반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이들이 미적분 2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1월이 되면 뭐 미적분 1과 공통수학 2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정규반 아이들은 이제 윈터스쿨을 듣는 건 아니라서 특강 형태로 공통수학 특강을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내신 대비하겠죠. 7월부터 또 정규 수업 때 그 이후에 2학기 내신을 대비해야 되니까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때는 또 특강 형태로 대수 과정을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제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는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아이들이 겪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문제 읽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독해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냅다 준 다음에 이거 풀어라. 이런 성격의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제를 내더라도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괴물이 되는지를 좀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이들마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토요일 단체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선행을 좀 나간 아이들이라면 그 심화 모의고사를 통해서 물론 이미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리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심화 모의고사를 20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고1 문제를 얼마나 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돼도 저는 이제 8문제 정도를 내는데 그러면은 제 입맛에 맞는 것만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운이 좋게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것만 나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제가 선별하고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공통수학 1부터 사실 단원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 단원을 맨 앞에서부터 미션처럼 진행하는 클리닉이에요. 하루에 2개 또는 3개의 단원 테스트를 보는 거고 그 단원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 난이도의 단원 테스트를 봅니다. 동일한 단원에서의 다음 난이도. 근데 만약에 뭐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제시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보는 양이 2개 또는 3개 정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 한 번 문제 풀 때 이제 제대로 풀어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혹시라도 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윈터스쿨 자체에 대해서 또 수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